안녕하세요. D단계 4주차 아두 승강기에 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탐구 목표는 아두이노로 제어 가능한 승강기 회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외부로, 즉 인터넷 원격 제어로 승강기를 움직이는 그러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호기심은 나의 힘을 보면 미케니컬 리프트, 피셔 테크닉 미케니컬 리프트하고 아두이노가 상호작용, 즉 아두이노로 이 미케니컬 리프트를 동작시킬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미지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탐구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승강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에스컬레이터나 그 엘리베이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차 타워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자동차 공업소 같은 데 보면 자동차를 높은 곳에 이렇게 주차시킬 때 또는 자동차를 올려놓고 기계적인 장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로 쭉 올려주죠, 그죠? 무거운 물체를 위로 올려줄 때 이런 미케니컬 리프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황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이제 주차란 때문에 주차 타워라는 게 있어요. 예. 주차 타워 내에서 좀 더 이렇게 거대하고 기계적인 기능이 우수한 미케니컬 리프트가 있을 때 차량을 그 높이 올려서 주차를 시킨다는 얘기죠. 주차 타워 내에서.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탑승해서 미케니컬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차량과 같이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원격 제어로 미케니컬 리프트를 제어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상황 설정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힘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승강기가 동작하게 하려면 얼마나 좋을까? 원격지 웹에서. 네. 사람이 승강기가 고장 나서 높은 곳에서 옴짝 달싹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때 SOS 뭐 신호, 뭐 비상 버튼을 눌렀을 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CCTV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마트폰 웹,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웹으로 접속해서 버튼 조작만으로 이런 이제 미케니컬 리프트를 안전하게 뭐 멈추게 한다든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다든지 그런 제어 활동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호기심은 나의 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보아요 보면 웹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승강기 미케니컬 리프트가 있으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금방 뭐 다 설명을 한 상황이지만 그 미케니컬 리프트에 이제 갇힌 사람, 거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격지 웹에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원격 제어로 쉽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1. 아두 승강기 회로 구성. 아두이노에 연결된 승강기를 웹을 통해 원격 제어하는 회로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자, 우리가 이번 탐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품을 준비를 해주세요. PC는 당연히 에스퍼의 개발 환경으로 필요하고 아두이노 우노 USB 케이블 그리고 회로 바닥판 네오19 기본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죠. 점퍼 케이블 필요한 상황이고 네오19 부품으로 이제 전자블록 저항은 2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LED 1개, 부저 1개. 센서로는 이제 조도 센서, 빛감지 센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피셔 테크닉 승강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피셔 테크닉 승강기를 조립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L298N 모터 드라이버 필요한 상황이고 DC 모터
예, DC 모터, DC 기어드 모터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9V 건전지, 예, 9V 건전지를 좀 새 거로 준비를 해주세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건전지 스냅, 예, 건전지 스냅 같은 경우는 예, 네오엘보 부품 속에 들어가 있죠. 연결축. 자, 여기서 지금 보면 DC 모터가 있고 여기에 모터 지지대가 있거든요. 요까지는 요 오른쪽까지는 이제 미케니컬 리프트입니다. 피셔 테크닉. 근데 여기 모터 지지대는 별도로 이제 이 DC 기어드 모터 규격에 맞게 모터 지지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터 지지대 만드는 방법은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미케니컬 리프트 손잡이가 있죠, 그죠? 손잡이를 빼고, 예, 손잡이를 빼고 연결축을 3D 프린팅해서 뽑아놓은 연결축을 끼워 놓은 겁니다. 예, 바로 연결축을 DC 기어드 모터 이제 하고 축하고 이제 연결한 상황입니다. 예, 이 연결축은 피셔 테크닉 부품이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부품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승강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한번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게 바닥에 납작하게 접혀져 있던 것이 어떻게 위로 쭉 올라가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제 기계적인 구조와 그 동작 메커니즘, 동작에 대해서 좀 자신의 생각과 유추로 말을 할 수 있게 표현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 딱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황인데 차를 올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쫙 펴지지? 라고 그 기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한번 아이들의 이제 질문을 생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근데 미케니컬 리프트 피처 테크닉을 탐구하는 학생이라면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승강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좀 호기심 나의 힘하고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다음과 같은 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승강기는 어떻게 만들지 계획해 보세요. 네, 승강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가 물론 그 뒷페이지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전자회로를 주어지고 자 빨리 이거 회로 구성해봐, 아무 생각 없이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품들, DC 모터, 조도 센서, LED 부저, 피셔 테크닉, 뭐 승강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꼭 미케니컬 리프트 말고 자신만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빛을 감지하면 DC 모터가 돌아가는데 LED가 깜빡이고 부저 소리가 난다. 빛을 감지하면 예를 들어서 늦잠 이렇게 이제 방학이 되면 이게 늦잠 이게 꾸러기들이 있죠. 항상 늦잠을 자는 우리 그 아이들. 그래서 늦잠을 자는 습성을 한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두이노를 이용한다. 예, 좀 재밌는 발상인데. 그러면 10시, 11시가 돼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아침 해가 밝을 때, 7시쯤 아침 해가 밝을 때 조도 센서가 빛을 감지를 하면 예, 일단은 부저 삑 소리가 나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DC 모터가 움직이는데 승강기에 예를 들어서 물그릇을 올려놓는 거죠. 물그릇을 컵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승강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그러면 올라가면서 좀 기울어지면서 물이 쏟아지면 아이가 얼굴에 물을 맞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재미난 예시를 알려준 건데 아이들이 또 자기만의 생각하는 이제 재미난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고안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사고력에 자극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재에 있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고 교재에 있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교육이 아님을 우리 선생님들이 주지하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두 웹 제어 승강기 회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상에서 위쪽 부분은 주로 DC 기어드 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회로고요. 아랫부분은 조도 센서와 조도 센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 값에 따라 동작하는 LED와 부저 연결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회로를 구성할 때는 먼저 신호선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면요. LED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긴 핀이 디지털 10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부저 같은 경우는 부저도 이제 그 긴 핀 있고 짧은 핀 있죠. 긴 핀 같은 경우는 디지털 9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9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센서 같은 경우는 저항을 연결한 쪽 반대편이 신호선이죠. 이 노란색이 가는 부분을 보면 센서 A1 포트에 아날로그 1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신호선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라운드하고 파워 전원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라운드도 하나의 전자 블록에 몰아서 처리하고 전원도 하나의 전자 블록에 몰아서 아두이노 쪽에는 선 하나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로 연결 이게 선 처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LED의 짧은 핀은 저항을 거쳐서 전자 블록 쪽으로 하나 보내주시고, 부저 같은 경우도 짧은 핀 쪽을 전자 회로 쪽으로, 그 다음에 조도 센서 같은 경우 저항을 거쳐서 짧은 쪽 그 다른 한 핀을 전자 블록 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선 하나를 취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아두이노의 파워 쪽에 보면 그라운드 있죠.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길다란 검정색 선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모터 드라이버의 그 전원 그 단자에 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라운드가 총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LED나 부저는 신호선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파워는 없고, 조도 센서 같은 경우 파워 하나가 있습니다. 예. 단자 하나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전자 블록 쪽에 몰아주시고,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 보면 그 5V를 아두이노에 5V에 연결하는데, 일단 전자 블록 쪽에 몰아주세요. 전자 블록에 꽂아주시고, 그러면 전원 2개를 빨간 선 하나를 취해서 아두이노에 5V에 연결하면 조도 센서와 모터 드라이버의 5V 선 하나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품은 이제 다 끝난 상황이고, 9V는 9V의 플러스는 모터 드라이버의 이제 12V, 경우에 따라서 이제 VCC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세요. 12V 위쪽에. 그래서 5V는 지금 전자블록을 거쳐서 아두이노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두이노는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5V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는 동작을 USB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해도 사실은 이제 동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원이 공급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신호 전달을 위해서는 물론 USB 케이블을 꽂아줘야 되겠죠. 하지만 2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를 꽂으면, 사실은 블루투스하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를 꽂으면 이제 무선으로 아두이노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 부분은 이제 2단계 3주차서부터 이제 배우는 상황이고, DC 기어 모터를 동작을 시키려면 속도와 방향이 있거든요. 속도 같은 경우 Enable B, 여기 보면 핀이 총 6개가 있는데 Enable A, 그다음에 Enable 1, 2, 3, 4, Enable B가 있습니다. 우리는 Enable B를 아두이노의 디지털 6번 핀에 연결을 하고요. 속도를 결정하고, In3, In4는 각각 디지털 12번과 13번에 연결해 줍니다. 예. 이게 온오프. 반대로 하면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의 아웃3, 아웃4. 그 모터에 이제 두 가닥 선이 있죠. 그래서 아웃3, 아웃4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의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면 모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변경하는 것보다 이제 코드상에서 숫자를 변경하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회로 분석이 이제 끝났고, 실제로 이제 전자회로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구성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 전자회로를 구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은 다 완성된 걸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보여주면, 자, 여기 이제 건전지 스냅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건전지를 9V 건전지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 드라이버 보면 여기에 M2M 전포 케이블 있죠, 그죠? 그래서 나사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나머지 선은 이제 아두이노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회로 연결선으로 하기에는 잘 빠지니까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에 연결하는 것은 이제 M을 사용하시고, 인원 인투 이네블 B에 사용하는 것은 M2F. 한쪽에 이제 홀이 있고, 나머지 뾰족한 부분은 아두이노에 연결해 주시고, 홀 있는 것은 여기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에서 여기 상단에 보면 선 두 가닥 취해서 여기 아웃3, 아웃4에 아웃3, 아웃4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지지대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연결축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미케니컬 리프트를 이제 동작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회로대로 똑같이 회로를 구성을 한 상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저 LED, 그 다음에 조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 DC 기어 모터에 지금 미케니컬 리프트가 연결축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모터 지지대가 높이에 맞춰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성을 했을 때 조도 센서가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센서 테스트를 하고 모터 구동 테스트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딩 활동을 탐구 2에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탐구 1단계에서 전자회로를 구성했을 때 센서하고 모터 구동을 위해서 S4A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USB 케이블을, 통신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통신 케이블을 연결을 하니까 보드를 검색을 해줄 겁니다. 보드를 검색할 때 좀 깜빡거리면서 지금 값이 나타났는데, 지금 조도 센서가 A1에 연결되어 있는데 A1의 값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가끔가다 발생할 수 있는데 센서가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 뭔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항상 이제 회로를 보면 뭔가 이렇게 빠진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도 센서 보면 그라운드 신호선 괜찮은데 파워가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파워가 회로에서 파워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조도 센서 쪽에서 파워 하나 몰아주시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 쪽에서 이제 파워를 몰아주시고, 그럼 파워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5V. 그럼 이것을 선 하나를 취해서 아두이노에 대표로 한 가닥만 보내면 파워 연결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정밀하게 이제 그 네 번째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연결을 해보니까 아날로그 원의 값이 224를 가리키는데 좀 주변이 밝다는 얘기죠. 예, 주변이 낮이고 스탠드가 켜져 있는 상황이면 밝은 상태란 얘기고, 장애물을 가까이 갖다 대면 값이 줄어들죠. 100 이하로. 100 이하로 줄어듭니다. 손을 갖다 대서 완전히 가리면 50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센서는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파악했듯이 센서 값이 뭔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주시고, 자 이제 모터 구동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모터는 속도가 6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방향이 12번, 13번 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이 ON, 13번이 OFF일 때 한쪽 방향으로 돌고, 12, 13번을 이거를 뒤집으면 반대로 하면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한 반복을 씌워서 항상 이렇게 모터 구동할 때는 이제 작동 장치 초기화 이거를 좀 오른쪽에 갖다 놔야 돼요. 급히 정지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한번 모터 구동 테스트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자, 신호를 전송을 이제 했는데, 자 신호를 전송한 상황인데 모터는 전혀 응답이 없네요. 예, 모터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주로 선 연결과 관계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선 연결. 두 번째 아니면 이제 배터리 문제. 이제 배터리는 그런데 이제 교체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선 처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선 처리가 이상이 없다면 코드가 문제죠.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 이제 선을 좀 알아볼게요. 선 같은 경우 766번 8, 9, 10, 11, 12, 13. 자, 여기서 이 부분이 12, 노란색이 보니까 노란색이 이게 엉뚱한데 꽂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좀 엉뚱한데 꽂아진 것 같아요. 지금 13번 핀이 13번 핀이 인포가 현재 13번 13번에 연결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부저 지금 부저에 이제 핀이 8, 9번 9번에 연결된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도 이전에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처리가, 그라운드를 꽉 끼워야 되겠죠. 그라운드 처리 꽉 된 상황이고, 5V. 요거는 왜 빠졌을까요? 요거는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2번인데 12번이 좀 살짝 빠져 있네요. 12번이 12번이 빠져 그래서 보니까 이제 12번 선이
지금 모터 드라이버에 12번 선이 빠져 있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코드상의 문제라든가 배터리 문제는 아니고 주로 선 문제일 수가 있어요. 선이 좀 빠지면 모터가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가 일단은 뭐 피셔 테크닉과 바로 끼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한쪽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죠?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볼까요? 13번, 12번으로 해서 하면 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예. 자, 모터 구동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탐구 1에서 전자 회로를 구성을 했고 센서 연결 테스트, 모터 구동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 2에서는 이제 코딩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 웹을 통한 코딩을 통해서 웹 제어로 승강기를 원격 제어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탐구 1이었습니다.